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기영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하는 권리당원 등 선거인단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의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예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예비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장만채 예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주제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 그리고 자유 주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MBC를 통해 광주 전남 지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과 SNS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만큼 각 후보께서는 인신공격이나 상호 비방 없는 모범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간 형평성과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앞에 보이는 시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작 시간은 사회자 질문이 끝나는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이 끝나면 사회자가 1차 제지하고 이후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질문에 후보가 답변하는 공통 질문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전라남도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의 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전남의 상황에 맞는 인구 정책 방향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신정훈 예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전남의 인구 고령화 또 인구 감소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는 우선 도지사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연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제에 발맞춰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 시 자금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입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우선 일자리 그리고 출산과 보육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여성 친화적 그리고 청년 친화적 그런 강소도시 도시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서 기농 기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자 유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특히 외국계 동포들이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동포들의 이주 정책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우리 지역이 골고루 많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록 예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또 정치적 영향력도 많이 감소가 됩니다. 20년 전 국회의원 수가 17명이었는데요. 지금은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우선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나주 빛가람 혁신 도시의 에너지 산업
또 우리 환경 친화적 농수 축산 생명산업 벨트를 육성을 해서 이 신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업을 1000개를 만들어내고 농수 축산 융복합 산업으로 300개의 기업을 만들어낸다 하면은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인재 할당제가 도입이 됩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8%, 앞으로 22년도에는 30%가 되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될까요? 도지사가 결국은 발벗고 나서야 된다. 또 창업도 활성화하고 벤처붐을 2000년대처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헌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분권이 되면은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동북권에도 제2부지사 통합청사를 두어서 일자리 만드는 일, 또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동북권 경제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장만채 예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육과 일자리 부족 때문입니다. 저는 8년 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위기의 전남 교육을 전국 제1의 전남 교육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도 4년 연속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이는 제가 교육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첫째, 전남에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청년의 1인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을 위한 1만 원 임대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무안공항을 활성화하여 목포권역을 의료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권에 KTX를 증편하고 SRT를 신설하여 지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반을 구축해내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200만 도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이어 이번에는 후보 간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한 뒤에 다시 재질문, 재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재질문 30초, 재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는 인구정책입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김영록 후보에게 주도권을 주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만채 후보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주제는 인구정책이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 후보께서 고독사 제로화를 이렇게 내걸고 반경 LED를 설치를 해서 8시간 내지 12시간 무반응할 때는 외부로 위험 징후를 알리는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올드한 시스템이죠. 이미 낡은 시스템이고 새로운 사물 인터넷으로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만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파밍이나 스마트 케어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분들할지 독거노인분들은 스마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케어하는 것이 훨씬 사람 간의 온기도 있고 더 케어하는 것이 더 적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영록 후보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순천대 국립공공의료대학 유치가 무산이 되는데요. 그것도 인구 유출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의
직접 참여했던 장만채 후보, 또 순천대 총장까지 지내셨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공공의료대학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만채 후보 답변. 제가 순천대학교 총장을 했고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전남도민의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의과대학은 의과대학, 단과대학 하나의 예산이 종합대학 예산만큼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사리 인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대학 측과 목포대학 측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분리될 것이 아니라 통합함으로써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명분을 정부에 제공했을 때 우리 전남에 의과대학이 신설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것은 명분을 만들고 당위성이 있을 때 진행하고 추진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의 요구만 하고 우리가 정부의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록 후보께서 신정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신정훈 후보께서는 나주시장으로 이렇게 재임을 했죠. 그 당시에 인구 10만, 임기 동안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결국 2004년 9월에 인구 10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또다시 전남 인구를 250만으로 이렇게 늘리겠다 공약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대안 없이 또 공약만 남발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인구 1분입니다. 250만 전남 목표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정말 파격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인구 지키기 정도 수준에서는 절대로 인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주시장일 때 2005년도에 인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출산 또 사망, 전입 전출. 그래서 2015년도 인구가 8만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2015년도에 인구 10만을 훨씬 더 넘는 15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상 9만까지 떨어졌던 나주 인구가 지금 현재 12만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파격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농기촌 인구가 50만인데 전남에 정착하는 것은 3만밖에 안 됩니다. 또 외국인 동포들이 국내에 거주 인구가 80만인데 전남에 거주한 인구는 3만도 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네, 기회 요인들을 충분히 시간이 활용하면 되었고요. 인구 150만, 김영록 250만 후보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예,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신정훈 후보가 잘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구 대책 중에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서로 화합과 단결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대립과 반목이 심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신정훈 후보가 나주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좀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지 못했다. 앞으로 도지사가 돼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신정훈 후보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나주의 인구가 늘었습니다. 근데 그 혁신도시 정책은 신정훈 시장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유치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정책이 신정훈 시장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었습니다. 전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서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동부는 정치적 소외, 또 서부는 경제적 소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서부를 잇는 그런 철도망을 만들어서 경제동맥, 또 문화관광의 동맥을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해안 철도를 통해 가지고 부산 쪽의 천만 도시를 그 경제권을 전남과 연결하면 전남이 기존의 200만 경제권에서 1200만 그 이상의 경제권으로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이 과거에 줄어드는 인구가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고 확장되는 그런 지역이 될 시간이 것입니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장만채 후보께 주도권을 주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후보께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주제는 역시 인구 정책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신정훈 후보께서 나주 화순 국회의원 시절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나주 혁신도시가 세워졌지만은 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남의 발전과 혁신도시의 안정을 위해서도 교육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신정훈 있으십니까?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나주에는 우리 교육감님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까지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애국고등학교, 또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가 7, 8개가 넘습니다. 원예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 또 특성화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주 교육은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지역의 교육이 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등, 초등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성교육, 또 그 진학교육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여전히 학교는 많은데 보낼 만한 학교가 없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아마 장만채 교육감이 되면 우리 교육도 좀 바뀌겠지 하는 것 때문에 저도 장만채 후보를 적극적으로 교육감으로 당선시켜 주셨는데 8년을 평가해 보면 여전히 시민들의 평가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장만채 후보, 신정훈 후보께 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게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업무 그 평가 이런 걸 보면 전국에서 만족도 1위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업무 수행 지지도 계속 1등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화순이나 나주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 복지 문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김영록 후보께서 지적하신 그 동행의 등불이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지났고요. 우리 신정훈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장만채 후보에게 넘기는 것은 대단히 제가 말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다만 현재 우리 장만채 후보께서 전남교육이 전국평가에서 1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전남교육을 시도민, 도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전남의 교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교육 문제 때문에 타지로 이전하는 그런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남 교육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우리 교육감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종합행정을 다루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장만채 후보께서 김영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영록 후보께서는 청년 실업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인재 10만 명 육성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전남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18,000명대입니다. 그래서 공약의 근거가 좀 의심스럽고요. 후보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대불산단만 하더라도 14,000명의 종사자가 4,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심장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김영록 후보 1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재 육성 10만 명을 키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우리 전남 광주의 시도민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옛날처럼 인물이 많지 않다. 또 중앙부처나 관계나 또 지역에 이를 보더라도 인물이 많지 않다. 대단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 육성 부분을 가장 제1의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계, 문화예술계, 또 농수축산업 분야까지도 인재 육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나와 있는 우리 실업인들까지도 이런 인재 육성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고등학교 졸업생 18,000명이라는 숫자는 1년 숫자인데요. 제가 인재 육성 10만 명은 제가 있으면서 모든 인재를 다 육성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장만채 후보, 김영록 후보에게 재질문하십시오. 10년 동안 지사직을 하시겠다는 얘기 말씀같이 들리는데요. 2014년 8월 27일 완도일보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은 없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께서
국회의원 시절의 역할을 비판하고 소외감을 호소하는 기사였습니다. 지역구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혹시 하신 일이 있다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록 후보. 저는 제가 있으면서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말로 한 건 아닙니다. 이율곡 선생님의 10만 인재, 10만 양병설에 제가 비유를 해서 인재 육성을 10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지 어떻게 10년을 도지사를 하겠다는 거하고 일치하겠습니까? 도지사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완도 수산고등학교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크게 지금 이렇게 예산 지원을 통해서 크게 키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완도수산고등학교에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했는데 신문에 한기퉁이 나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만채 후보가 너무 날선 질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신정훈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후보께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주제 역시 인구 정책입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우선 아까 장만채 후보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보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재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10년 동안 하시겠다. 그러면 10년 동안 10만 인재 키우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10만 인재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민들을 속이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참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김영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날카로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고 10년 동안 키우겠다고 제가 공약한 것이 저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당대에 다 하겠다. 그건 아니죠. 인재 육성을 키운다는 것은 과거에도 했지만은 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시도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 육성 키우기 10만을 키우기 프로그램을 제가 제창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인재를 장학금도 이렇게 주지만 각 분야에 정말 리더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광주 전남 광주의 인재들이 중앙에나 각 여러 가지 위원회, 단체 이렇게 보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여러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지 꼭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정훈 후보 제 질문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자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이 4년 동안 4만 명을 키우겠다 하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10만 명을 키우도록 계획을 세우겠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재 프로젝트 10만 명 키우겠다고 하면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인재 쿼터제는 기업에 강제할 방법이 없고요. 또 고용장려금은 이미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 아무런 대안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지역 인재 키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정훈 후보도 공감을 할 거고요. 장만채 후보도 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키운다는 게 왜 나쁜 정책인지 제가 그것을 10년 동안이라고 10년 동안에 10만 명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 가꾸겠다, 육성하겠다. 이것이 어째서 잘못된 것이라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1년 동안에 예를 들면은 10만 명 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4년이냐 10년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저는 인재 육성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원로 그룹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인재들 제2의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도전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왜 그것을 자꾸 비판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다음으로 신정훈 후보께서 장만채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이제 10만 명 키우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정한 10만 명 자체를 불분명하니 제시하면서 그것을 비판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요. 장만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이중 언어 교육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단편적인 어떤 정책보다도 20, 30대 네, 여성의 돌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장만채 후보께서 바로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요즘 세상에는 보면 가짜가 진짜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김영록 후보께서 좀 전에 완도수고에 예산 지원을 했다 그랬는데 저는 완도수고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록 후보님께서 아까 국회에서 예산 지원을 하셨다는데 거기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가짜가 정말 진짜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랐고요. 우리 신정훈 후보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가정에 관한 부분이랄지 학생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구 정책을 교육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 교육 문제만 가지고 지금 풀 수 있다 하는 그 장만채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가? 왜 출산과 보육과 또 교육을 기피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성이 자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성 친화적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대안은 무엇인지. 장만채 후보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맞습니다. 인구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이나 출산이나 노후 부분 단편적인 사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느 후보께서 출산 장려금을 줬다. 출산 장려금을 준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과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노후 건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줬을 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출산이 이어지고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 신정훈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단편적인 하나의 사안으로 그 인구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이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입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이 인구 정책에 관한 지정 주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엔 후보들이 자유롭게 선정한 주제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신공격, 근거 없는 비방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규칙은 이전 주도권 토론과 같고요.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은 1분, 재질문 30초, 재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장만채 후보께 먼저 주도권을 주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후보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제가 아까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검증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어서 시청자들과 도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 후보께서는 김영록 후보께서 문재인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심장이 만약에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완도수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신정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장만채 후보께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록 후보에게요. 저는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 정치적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걸어온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진솔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되는 것은 정치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말로는 아주 찬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를테면 문재인의 심장이다, 문재인의 진심이다 그러면서도 살아온 삶을 보면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 자기가 해야 될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말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살아온 과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 검증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장만채 후보와 신정훈 후보의 그 주도권 토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장만채 후보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해서 한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훈 후보께서는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고 어떤 가짜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만채 후보님 계속 저에 대해서 좀 물어주셔야 되는데 가운데 계시는 분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참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소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서 보수적인 정책 또 진보적인 생각,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진실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일들은 없었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 사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에 대한 사고, 또 안철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정치인들에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상대에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만채 후보, 이제 김영록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세월호 선장은 침몰하는 배를 버리고 혼자 탈출하여 결과적으로 300명이 넘는 학생을 희생시켰습니다. 후보께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장관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무책임한 사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추후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김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김영록 후보 1분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완도 수고에 30억 예산 지원을 해서 그 당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또 농림수산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도 수고 교장께서 저에게 고맙단 말을 여러 차례 이렇게 했었는데 근거도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짜뉴스처럼 이야기한 장만채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실로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더 이상 절대 양보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한미 간의 FTA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쌀값도 문제 해결했고요. AI도 관리해서 잡았고요. 김영란법도 우리 농민들, 어민들 요청대로 사실은 상하 한선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무너진 농정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네, 장만채 후보, 김영록 후보께 재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셨다 그랬는데요. 교육 예산은 20.27%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김영록 후보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실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지 않아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교육 예산의 편성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영록 후보 재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장만채 후보님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을 지내셨는데요. 제가 말한 완도 수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 지원 문제는 교육부에서 교육부 사업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식품부, 그 당시에는 수산부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 거기에서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만채 교육감은 그 당시에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기 못하기 때문에 장만채 교육감이 오기 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오로지 타 후보를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확정을 한다는 거, 저는 이것을 내일이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만채 후보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네, 장만채 후보 주도권 토론에 이어 다음은 신정훈 후보에게 주도권을 두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록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영록 후보께서는 자기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됩니다. 잘 됐든 못 됐든. 그래서 저는 사족 붙이지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지사 출마를 요청했다. 이런 다량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지사 출마를 요청했습니까? 네, 김영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2월 초에 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 자제 상황 때문에 이계우 국회의원에 대해서 출마 자제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김영록 장관이 현직 장관이긴 하지만 출마를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당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저는 그 중간에 물론 청와대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는 이계호 국회의원이 불출마 의사 표명한 게 3월 12일입니다. 그 바로 뒷날 3월 13일 날 제가 그 대통령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허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국무위원은 마음대로 그 말씀 둘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대통령께서 허용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전라남도지사 출마를 하게 된 건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언제 대통령께서 저한테 출마하라고 이렇게 출마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 지금 비판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사회자님, 제가 질문하면서 10초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토론의 룰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록 후보가 보낸 문자입니다. 전남도민이 받은 문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지사 출마를 요청했다. 이 내용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마치 그것이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질문을 어떻게 마치고요. 됩니까? 김영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물론 제가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진위를 확인 본인의 문자라니까요.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출마를 요청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요. 한 번도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용을 받아서 나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렇게 띄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라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록 장관이 그래도 장관직을 그만두고라도 나가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한 번도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 나와서 말씀도 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청취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을 부풀려서 하는 그런 부정직한 후보는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신 후보께서 저를 잘 아시면서 너무 선거 전에 임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신정훈 후보 이번에는 장만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참 보는 국민들이 대단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김영록 후보가 도민들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신정훈 후보의 신정훈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신정훈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관계된 사람한테 해야지. 사회자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본인이 보낸 문자, 본인이 작성한 보도 자료 다 부인하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토론이 됩니까? 본인이 보낸 문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해서 네. 출마했다. 신정훈 후보 본인이 보낸 질문을 맞춰주시고요. 장만채 후보께서 사회자님.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토론의 룰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이렇게 김 후보께서 그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시간을 감안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장만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간을 감안했습니다. 그 시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룰을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만채 후보의 얘기에 공감하는 게요. 작년 11월 24일 날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여기 김영록 장관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AI 때문에요. 근데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그날 바로 AI가 출몰했습니다.
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가짜 같은 가짜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정훈 후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만채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채 후보에게 질문하기 전에요. 다시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요청한 것처럼 문자를 뿌리고도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록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세균 의장도 자기 자신을 공식 지지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뿌리고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만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장만채 후보님,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네. 행정 경험도 기술도 아니고 저는 정체성이라고 장만채 생각합니다. 후보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어떻게 주시기 생각하십니까?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자님 제자가 공자님에게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님께서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의를 버린 정치는 더 이상 설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나 권위나 그 무엇보다도 신의가 기반이 됐을 때 정치가 국민에게 또는 도민에게 신뢰를 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정훈 후보의 말씀에 정적으로 공감하고 그와 같은 진짜 같은 가짜들은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네, 묻고 신정훈 싶었습니다. 후보. 네. 이번 토론은 사회자가 사전 룰 미팅에 입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후보에게 주도권을 주고 토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만채 후보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진짜 같은 진짜를 두고 자꾸 진짜 같은 가짜라고 그러니 우리 도민들께서 얼마나 참 이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만채 후보는 교육청 주관 인성교육 연찬회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초청해서 대권 후보를 초청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입당시에 정체성 논란이 있었고 사상 초유의 조건부 입당이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장만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민주당 입당 과정에서 최고위를 비롯한 중앙당에서 이미 검증된 얘기고 그동안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도민들과 알만한 사람들은 무엇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 김영록 후보께서도 그 내막을 모르진 않으실 거라고 봐집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 시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 덧칠해서 매도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은 구시대에 정말 촛불 전국에서 없어져야 될 정치의 구태의 표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록 후보, 장만채 후보께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 가까웠던 분이 다른 후보를 보고 가짜 하는 게 정말 그거 정체성 문제에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에는 정치자금 3,500만 원 수수, 업무 추진비 900만 원 횡령, 또 관사 구입비 1억 5천만 원 배임 협의로 1심에서 유죄를 판단을 받았습니다만은 2심에서는 900만 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김영란법 같으면은 지금 공무원이 과연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죠. 네, 장만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인조구사 우리 김영록 후보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건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인조구사 김영록 후보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이 압수수색만 50번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요. 그리고 저를 기소한 검찰의 죄목 항목이 13개입니다. 그 항목을 나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다 하고 총장으로서의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한 회계 처리 미수로 인해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장이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스럽게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 회계 처리가 미숙하여서 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매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록 후보께서 신정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역시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장 후보께서 그 부분은 김영란법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신정훈 후보께서는 무안국제공항에 강주공항,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주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고 광주, 전남, 국방부가 협의해야 될 사안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신정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무안공항 그 통합 일원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공항은 통합하고 군공항은 전체 공모에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상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문제는 군공항 문제와 민간공항이 광주에 있는 것이 패키지로 무안공항으로 가는 문제를 무안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개발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무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덧붙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무안공항을 단지 그냥 허브공항으로만이 아니라 공항 주변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해서 무안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패키지 해결 방식을 채택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네.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후보, 신정훈 후보에게 재질문해 주십시오. 이 무안공항이 군사공항과 함께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정훈 후보는 나주시장으로 계실 때 인터넷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미네르바 사건 때도 그 소위 말하는 재갈을 물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터넷 표현을 제외돼서. 근데 나주시에도 그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시장 관련해서 올린 것을 다 내리도록 했다는 네, 겁니다. 신정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시고요. 그것은 저는 언론의 자유는 무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분들의 검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든 나주시장으로 있을 때 인터넷 사찰을 한 적이 없다. 어떤 근거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김영록 후보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해당 행위에 준하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 입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무책임하니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니까 사퇴해버리고 문재인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자기 의정보고서에 민주당도 지워버리고 자기 경력의 민주당도 지워버린 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네,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앞선 공통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정도 100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정체성과 가치 구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정도 1000년, 전남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지속 가능한 전남을 위해서 어떻게 전남을 이끌어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이번에는 신정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지역의 책임을 지는 정치인들이 발전하면 개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발전은 지역의 문화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일, 대단히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호남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을 제대로 대우받고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서
이를 위해서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는 호남 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호국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으로 확립될 때 우리 지역 발전과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런 정체성들을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관광, 그리고 경제와 연결시킬 때 우리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은 지역 발전에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돈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저 김영록입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는 그때 연말까지 갑자기 보내야 됐는데 당명이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먼저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호남 인사들도 중용하고 있고 또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정공대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죠. 무안공항도 활성화시켜야죠. 전남의 의과대학도 또 유치해야죠. 목포는 수리조선 특별 이 산업단지로 만들어야죠. 여수 세계 박람회는 사후 활용이 가장 중요한데 국제 컨벤션 센터도 여수 사후 활용 차원에서 우리가 유치해야 되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SOC 문제도 대폭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정도 새천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각부 장관들과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 또 전라남도는 관광 자원이 대단히 정말 많습니다. 이 관광 자원,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 결국은 지역 발전은 인재가 만들기 때문에 지역 인재 키우기도 우리가 활발하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장만채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산, 두 번째 보육,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건강, 다섯 번째 일자리, 여섯 번째 노후 문제가 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때 우리 전남은 지속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치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영록 후보께서 저는 사실 입당 전 얘기라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그 여러 가지 SNS에 떠드는 것을 보면은 김영록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토론 모임에 활동했다는 그런 최근의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부정한다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우리 도를 만드는 데 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넘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의가 지켜지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할 때 전남의 지방분권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번에는 김영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두가 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입법권도 확대되고 자치조직권도 확대가 되고 자치자정권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자치자정권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각 지역에 낙후도가 차이가 많은 경우에 알아서 그 지역에서 자치자정권, 자주자정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지방분권이 지역 균형 발전에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과 함께 저는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가야 된다. 거기에는 이 자치재정권이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세가 도입이 돼야 된다. 지역 균형 발전세가 도입이 돼서 함께 가는 모든 지방의 역량이 함께 가야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장만채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지방자치의 완결은 지방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되려고 하면은 교육과 행정 그리고 치안이 통합돼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시행하고 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방분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또 성숙된 시민의식 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의 참여행정 확대와 찾아가는 행정으로 도민의 자치의식을 높여서 지방분권을 완성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정훈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저는 이것만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김영록 후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 출마를 요청한 적이 없다. 의정보고서에 민주당 당명을 지운 건 사실이다. 이것을 이 김영록 후보께서 토론 과정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걸 도민들께서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분권의 수혜자는 결국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도지사가 힘있는 제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남도정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를 철저히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평등한 동반자 관계여야 합니다. 지금 도정에서 도지사 혼자 하는 도정이 아니라 시장 군수와 도지사의 만남을 제2국무회의처럼 정례화해서 철저히 함께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네. 긴 시간의 토론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인데요.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 후보별로 도민과 선거인단에게 드릴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발언할 기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신정훈 예비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훈입니다. 이번 도지사 문재인 정부 5년과 임기를 같이 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지사입니다. 전남이 야당에서 이제 집권 여당의 도지사를 뽑는 이 마당에 6.25 전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평생 행정만 무난하니 진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체성도 불분명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입니까? 저는 평생 지방자치 공간에서 민생을 경험하고 민생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혁신행정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참여정부 때는 혁신도시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남발전 10대 공약을 직접 설계하고 또 확정한 사람입니다. 한전공대는 제가 대통령께 제안해서 확정된 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전남의 미래를 그리고 계획했던 사람, 평생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온몸, 온 젊음을 바쳤던 사람, 젊은 지도자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공직 말년을 대접받는 도지사가 아니라 전남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그런 젊은 도지사 꼭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영록 예비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3, 14, 15일은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림
농식품부 장관 출신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저 김영록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현안이었던 쌀감 문제, 또 김영란법 문제, AI 문제 등을 잘 관리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지사로 출마하게 된 것은 정말 그동안의 모든 직분을 다 바쳐서 우리 도민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라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록이 나가서 잘 해보라 한 뜻에서 저에게 출마를 허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소통할 수 있고 각 부 장관들과 바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도 했고 행정부지사도 마지막으로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확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박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진솔하게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만채 예비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낮에 만났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들을 되새겨 봅니다. 저는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순천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남도 교육감 시절에는 위기의 전남 교육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1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남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꼴찌인 우리 전남을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 장만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남도의 땅과 바다는 없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기억을 살려 잘 사는 전남, 희망의 전남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 발전에 관한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전남은 항상 재정 자립도 꼴찌였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장만채는 다를 것입니다. 저는 도민과 함께 이번 선거를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저의 진정성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15일까지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이 이어집니다. 오늘 토론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분 후보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